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브레이크아웃 세션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어도비에서 인더스트리 전략을 맡고 있는 김윤석입니다. 이번 트랙에서는 이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또 그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단일화된 고객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내고 그런 모아진 관점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일관되고 연관성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저희 어도비의 공식 파트너사인 LNS에서 컨설턴트 분들이 나오셔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고객들의 저니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하는지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도비의 디지털 마케팅 이번젤리스트인 브랜다익스 씨가 나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해내고 발굴한 인사이트와 분석 내용을 효과적으로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드리븐 시대에 있어서 마케팅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되고 또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 내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도비의 한명주 부장님께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마케팅 활동의 성패는 고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말 광고들 온라인, 오프라인 뭐 어디를 가도 정말 우리와 relevant하거나 아니면 노이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물론 저도 그렇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연관성이 떨어지는 메시지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상 고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정보를 우리의 마케팅 활동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고객의 컨텍스트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확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데이터들은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CRM 데이터나 매출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면 우리 고객들이 우리와 지금까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어떤 인터랙션들을 가져갔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파트너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다면 외부에서의 고객 활동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3자 데이터, 즉 어떤 구매할 수 있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까지도 연계를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 대한 프로파일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통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연관성, 그러니까 렐러번트한 경험 제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에 금붕어와 사람의 어텐션 스팬, 그러니까 주의 집중 시간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붕어가 주의 집중 시간이 약 9초로 조사가 되었는데 사람은 12초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고도 굉장히 실망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2015년에 또 똑같은 조사 결과가 업데이트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금붕어는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결과는 변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금붕어보다 여기 나와 있는 12초보다 더 주의 집중 시간이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짧아졌다면 한 몇 초 정도로 짧아졌을까요? 어머 맞습니다. 2015년에 정말 서글픈 결과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평균 인간들의 주의 집중 시간은 단지 8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재밌는 어떤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와 챌린지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마케터들은 모든 고객 접점에서 연관성 높은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고객 경험들은 결국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과 또 하나 고객들의 정황, 즉 컨텍스트에 기반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품 브랜드 백화점인 니먼 마커스라는 백화점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니먼 마커스의 온라인 매출은 이미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 24%씩 매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니먼 마커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싱글 커스터머 뷰를 만드는 노력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고객 데이터와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데이터, 그리고 많은 접점에서의 고객 데이터들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각 고객별로 이제 프로파일화하고 이 사람들한테 맞는 렐러번트한 고객 경험,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미난 것은 전체 매출의 90%가 이렇게 니먼 마커스 상의 프로파일로 가지고 있는 고객들, 즉 개인화 전략의 대상 고객들로부터 창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니먼 마커스의 어떤 매출 신장이나 온라인에서의 어떤 급속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런 명품 브랜드나 명품 백화점 같은 데가 온라인에 집중을 한다라는 얘기, 사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니저분들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니먼 마커스가 왜 온라인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됐고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는데, 그리고 마케팅 활동에 활용을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바로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니먼 마커스 구매 고객들의 커스터머 저니를, 바잉 저니를 직접 분석을 해봤더니 명품이고 명품 브랜드였지만 매출의 75%가 이미 디지털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데이터, 그동안 많은 고객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주로 트랜잭션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였는데 온라인에서의 어떤 비헤이비어 데이터, 현재 진행형의 데이터들을 함께 고민을 함으로써 이런 프로파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세그멘트를 만들고 세분화하는 노력들은 사실 예전부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제 전통적인 고객 세분화 방식이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1차적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복잡해진 고객의 커스터머 저니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객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 온라인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서의 데이터들이 누락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최적화 노력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애써 만든 세그멘테이션을 실제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각 채널별로 개별적인 이런 세그멘테이션 전략을 실행하는 데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렐러번트한 고객 경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요 챌린지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과 어떻게 이를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입니다. 이 현실은 모두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급속도로 더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어떤 급성장하는 채널의 분화 속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각 채널마다 개별적인 기술 요소들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이런 채널들의 운영 주체마다 개별적인 컨텐츠 크리에이션과 데이터 수집 활동과 분석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고객 경험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만들어냅니다. 각 채널에서, 그리고 각 마케팅 활동에서 다 각기 다른 메시지들을 고객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이제 일관성, 우리 고객 경험의 컨시스턴시는 결국 어떤 브랜드의 신뢰성이나 우리 기업의 신뢰성을 대변한다라는 조사 내용들은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관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뭐 각 데이터 소스들을, 온라인 데이터 소스를 따로 모으고, 그리고 뭐 CRM 같은 데이터 소스들을 통합 CRM이라는 이름으로 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애셋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크리에이티브 자산들을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노력들을 시행을 하십니다. 하지만 기반 요소들이나 기술 요소들, 즉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각각 채널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술 요소들은 아직도 분화가 돼 있고 어떤 업무를 실행하는 조직들도 분산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론 가능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관리적 노력들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현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전이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고객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마케팅 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실제 운영 조직이 분산이 되어 있고 운영 플랫폼이 분산되어 있고 커먼한 데이터 기반과 커먼한 크리에이티브 기반을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서 많은 고객의 행동들을 적절하게 지원을 하려면 결국에는 지속적인 고객과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넘어서 고객의 상황과 어떤 데이터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수집하고 신속하게 마케팅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채널에서의 공통된 데이터 기반과 컨텐츠 기반을 활용해서 즉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통합된 기술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고객의 전이에 따라 커스터머의 바잉 비헤이비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 데이터 소스를 통합해서 마케팅 활동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일화된 고객 프로파일 관리 기법과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보신 챌린지들은 상당 부분 DMP,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광고 시장이 활성화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DMP라는 개념이 생소한 개념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어떤 글로벌 기업의 어떤 일부 해외 법인이나 이런 데서만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실시간 광고 시장이 아직 한국에서는 형성이 좀 더디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인지하지 못하시는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DMP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하나의 고객 프로파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요. 실제 마케팅 활동에 적용 가능한 오디언스, 즉 세그멘트들을 생성해서 다양한 목적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응용 플랫폼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그런 챌린지들을 극복을 하려면 결국에는 많은 데이터 소스 그리고 신속하게 단일화된 커스터머 뷰 그리고 신속한 데이터 수집과 리얼타임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의 목적 시스템, 응용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는 균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필요한 것이죠. DMP가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덕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도비에서는 이런 프로덕트이 어도비의 어디언스 매니저라는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이 어디언스 매니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언스 매니저가 들어가 있는 이제 환경, 마케팅 환경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틱으로부터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사이트, 우리 앱에서의 비헤이비어들을 이제 우리는 수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EDW나 어떤 CRM에서 그리고 뭐 포인트 프로그램의 데이터로부터 또 다른 데이터들을 받아오고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세컨 파티 데이터와 서드 파티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넘어가기 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수집 주체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데이터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 데이터, 즉 first party 데이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수집하고 계시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1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은 1차 데이터를 반대로 이제 킹, 왕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고 1차 데이터만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만 있어도 우리의 마케팅 활동은 굉장히 급격하게 효과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컨 파티 데이터는 우리가 뭐 흔히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카드사, 무슨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연계된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룹 위주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그룹사별로 각 계열사들의 데이터를 쉐어하는 모습이 이런 세컨 파티 데이터의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과 제조를 같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 그 제조된 어떤 상품들이 유통 채널에서 어떻게 팔리는지, 어떤 고객이 사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유통 입장에서 1차 데이터를 굉장히 원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를 쉐어링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자 데이터는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어도비 어디언스 매니저와 추가된 이제 아이오타라는 이제 서드 파티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객들의 약 670만 명 정도의 고객 프로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한국 고객들에 대한 이런 3자 데이터들도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도비는 또 이러한 데이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디언스 매니저를 사용하는 고객 간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켓플레이스를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을 저희가 제공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객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컨 파티 데이터, 서드 파티 데이터까지 모두 다 하나로 모아서 어떤 헐리스틱한 하나의 단일화된 고객의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파일들을 활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제 좀 소개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언스 매니저의 주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인바운드, 즉 다양한 채널로부터 데이터들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시그널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그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언스 데이터에서 어떤 관리하는 가장 작은 규모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온라인이다 그러면 뭐 A 상품에 대한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 아니면은 전에 우리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 없다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의 가장 작은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그널들이 하나 이상들이 모여서 트레이시라는 것을 형성을 해냅니다. 예를 들면 뭐 A 상품 PDP 페이지를 방문을 했고 사이트 내에서 상품 구매 내역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속성 값들을 모아서 이제 세그멘트를 우리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소스는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이러한 시그널을 모아서 트레이스를 만들고 트레이스를 가지고선 세그멘트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우리가 세그멘트를 만들 때 사실 연관된 고객 경험을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당 속성만 가지고 있는 세그멘트를 모으면 사실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터한테 또 다른 딜레마가 생길 겁니다. 바로 규모인 거죠. 규모의 경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명이다. 1000명한테만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더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의 DMP에서는 루커라이크 모델이라는 모델링 기법을 사용을 해서 어떤 이런 어디언스 기반을 확대시켜주는 어떤 통계적인 그런 장치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그멘트들은 바로 뭐 다양한 목적 시스템들, 뭐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아니면 애드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어도비 타겟 같은 개인화 솔루션까지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어디언스 매니저의 기본 개념을 보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이나믹 컨텐츠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 검색 광고라든지 아니면 CMS, 그러니까 웹 CMS 시스템, 웹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도비의 타겟 같은 다양한 개인화 솔루션 아니면은 추천 솔루션들과 연계가 돼서 우리가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 세그멘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예를 들어 광고를 본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이와 연계된 렐러번트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도비 물론 DMP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 한 것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것도 목표이지만 다양한 시스템과 다양한 파트너들을 가지고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터가 정의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동의 제약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추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파트너의 리스트들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백여 개의 파트너들을 저희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통합된 파트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어도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어도비는 이렇게 파트너 네트워크를 계속 빌드해 나가고 확대를 하기 위한 전문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파트너 네트워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DMP를 쓰는 다른 나라에서 좀 더 선진화된 어떤 광고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왜 DMP를 사용을 할까요? 얼마 전에 이제 이마케터라는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유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세컨 파티 데이터와 서드 파티 데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연계할 데이터가 없는데,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광고가 유효하지도 않은데 아직은, 그럼 왜 DMP가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유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시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DMP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또 중앙 집중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데서 가장 큰 밸류를 고객분들은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보유 중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오히려 광고 쪽보다는 이메일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소셜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개인화 같은 어떤 개인화에 더 많은 밸류를 느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이 돼서 사실 그 DMP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와 어떤 연계가 되는 DMP, 즉 오디언스 매니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CRM DB, 그다음에 캠페인 DB, 그리고 세컨 파티, 서드 파티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싱글 프로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루커라이크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오디언스를 세컨 파티, 서드 파티 데이터까지 연계한 어떤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온사이트나 아니면 우리 앱에서의 개인화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도비 타겟으로 바로 세그멘트를 공유를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체계, 그리고 미디어 옵티마이저라는 어떤 외부 광고 활동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어도비 캠페인이라는 솔루션을 연계를 해서 우리의 캠페인 활동, 실제 이메일 마케팅을 보내고 하는 활동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엔드투엔드의 멀티 채널, 크로스 채널 마케팅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실제로 이런 DMP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DMP의 가장 큰 첫 번째 단계는 right audience, 즉 적합한, 맞는 상황에 부합되는 이제 오디언스를 찾아내는 일일 겁니다. 여기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캇은 이전에 wefinance.com이라는 사이트,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또 방문했을 때 신용카드 상품을 조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캇이 이전 방문에 신용카드 섹션을 방문했더라도, 그리고 신용카드 상품을 열람을 했더라도 아직 우리는 스캇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스캇이라는 어떤 가상화된 그 머신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프로파일 아이디 내에 이제 스캇이 신용카드 상품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정보들만 우리는 갖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스캇이 사이트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캇이 계좌 조회를 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수행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우리는 스캇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스캇이 우리의 이미 저축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CRM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더해져서 이제 스캇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스캇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의 단일 프로파일로 다양한 정보들이 축적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가설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상황에 좀 더 부합하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 위플레이라는 미디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플레이라는 미디어 사이트는 위파이낸스, 위그룹의 어떤 하나의 식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플레이로부터 우리들은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캇이 위플레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아마 입력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컨 파티 데이터, 즉 위플레이로부터 스캇이 32세의 남자라는 사실까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컨 파티 데이터까지 연계가 돼서 스캇의 프로파일은 좀 더 이제 풍부해지고 점점 이제 자세히 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사실 CRM 데이터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이 스캇이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를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데모를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편의상 이렇게 만든 거니까 넓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왕은 바로 1차 데이터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1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마케팅 활동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세컨 파티 데이터나 서드 파티 데이터는 사실 단지 보조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입니다. 개인에 대한 부족한 정보들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본 사례에서는 우리는 3자 데이터 파트너인 엑셀레이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스캇이 평소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 어떤 프리퀀트 비즈니스 플라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자 데이터를 또 연계를 해서 비즈니스 출장이 잦은 사람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게 된 거죠. 3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도 이제 스캇의 프로파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서 스캇이 외부에 있는 여행 정보 사이트, 여기서는 이제 역시 위그룹의 트래블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위그룹과 어떤 뭐 멤버십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광고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우리가 지면을 구매를 했다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래블 리워드 카드라는 거를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캇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속성을 종합해 볼 때 신용카드에 관심이 있고 32세의 남자이고 그리고 주로 비즈니스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 트래블 리워드 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겠구나, 신용카드에 관심이 많겠구나 라고 마케터가 이미 정의한 세그멘트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위트래블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위트래블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아까 보셨던 위플레이라는 사이트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면 거기에 이런 신용카드 상품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는 어떤 그 오퍼들이, 프로모션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스캇이 다시 위파이낸스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스캇은 이런 화면을 보게 됩니다. 메인 페이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스캇에게 우리가 외부 광고에서 추천을 했었던 그런 오퍼들과 관련된 신용카드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어도비의 타겟 같은 개인화 솔루션들이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경험과 내부에서의 경험을 매칭시키는 부분은 렐러번스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도비 타겟을 통해서 마케터는 사전에 스캇이라는 세그멘트에 속한 어디언스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신용카드 상품을 보여주라는 것을 장치를 해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뭐 IT의 개발자나 어떤 인력의 지원 없이도 마케터가 스스로 굉장히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데서 큰 매력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케터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여러 소스들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조합하는 활동은 사전에 어떤 계획된 것 없이 자동적으로 스캇에게 발행되어 있는 쿠키에 데이터가 쌓임으로써 이루어지는 활동들입니다. 그럼 스캇이 어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상품을 조회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회한 사람이라는 정보 1차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밸리데이션을 했을까요? 그리고 컬러 파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신용카드 상품을 조회한 것이 한 일주일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최초 방문한 사람같이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스캇은 보다 더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이런 트래블 리워드 카드 상품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리센시와 프리퀀시를 1차 데이터에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스캇이 속할 수 있는 어디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체화해서 컬러 파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그멘트를 정의하는 UI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 프리퀀트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 비지터 라는 것에서 하이 프리퀀트의 조건을 어떻게 하면 지정을 할 수 있을까를 보여드리는 화면이 되는 것이죠. 1차 데이터 트레이스에서 프리퀀시와 트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세그멘트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아까 보셨던 세컨 파티나 서드 파티 데이터를 연계를 해서 보다 어떤 세그멘트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에서 34세의 고객을 타겟팅해라라는 트레이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트래블러라는 트레이시 추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카드,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 비지터, 이 페이지에 방문했던 사람까지 1차 데이터에 2차 데이터와 3차 데이터까지 통합이 된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캇은 바로 이 세그멘트에 속하게 되겠죠. 이렇게 생성된 오디언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 외부의 여러 목적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고, 그 목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DMP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밸류, 그리고 가장 큰 기본 기능은 얼마나 많은 파트너 네트워크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앞에서 정의한 세그멘트를 어도비의 타겟으로 보내는, 직접 보내버리는 그런 화면을 보시는 거고요. 다시 스캇의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스캇은 이제 우리의 꾸준한 마케팅 활동 노력에 힘입어서 트래블 리워드 카드에 가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성공적인 카드 신청 이후에 이제 CRM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사실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바로 트래블 리워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우리는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신 이제 크로스 디바이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던 스캇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시 wefinance.com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접속을 하게 되죠. 근데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스캇이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스캇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함과 동시에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은 스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캇이 이미 트래블 리워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입 유치를 권유하는 프로모션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친구 추천 프로모션, 그리고 트래블 어떤 포인트를 건 어떤 친구 추천 프로모션과 같은 대체 프로모션으로 프로모션 내용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광고에 노출되는 것들, 그리고 노출된 광고에 대한 반응들도 우리는 데이터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프로파일에 연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한 오퍼가 무엇인지, 이 사람한테 렐러번트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도비의 고객분들이시라면은 아마 이미 코어 서비스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코어 서비스 안에는 모바일 SDK라는 것들이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모바일 SDK는 별도의 어떤 장치 없이도 모바일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에서의 활동, 웹에서의 활동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모바일에서 앞에서 보셨던 스캇 사례처럼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프로파일로 머지가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보신 분들은 아마 분석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바로 오디언스 매니저는 머신 아이디, 머신에 대한 프로파일과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을 함께 양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 솔루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면은 해당 머신 아이디와 해당 커스터머 아이디를, 프로파일 아이디를 머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또 하나의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한테 많은 질문들을 해오세요. 가정에 아이패드가 하나가 있고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 타겟팅을 하느냐. 스캇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캇의 와이프, 그리고 스캇, 그리고 또 하나의 익명의 사용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니즈가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신용카드를 접속한 이런
여기 어센티케이티드라는 이제 로그인을 했던 유저는 우리가 명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있겠지만 어노니머스 유저는 정말 누군지를 모를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파일에 머지를 할 것인가를 마케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도비 어디언스 매니저는 세 가지 기준을 제공을 합니다. 즉 현재 기기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할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로그인했던 사용자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할 것인지를 마케터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도비만이 가지고 있는 사실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로그인 안 된 유저를 식별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멀티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그 쉐어드된 디바이스에서도 고객 프로파일을 가지고서 우리는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ROI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그멘트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정적인 경험을 마케터들은 항상 고민을 해서 배제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이미 상품을 구매한, 누군가에게는 상품 구매에 관련된 광고가 나가서는 안 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업셀이나 크로스셀에 대한 광고가 나가서는 안 될 것이죠. 바로 세그멘트를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캇의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처음에는 가망 고객 유치를 하는 캠페인이 보여졌다가 나중에는 가망 고객이 아닌 다른 오퍼로 바뀌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그멘트를 지정을 할 때 우리는 이미 트래블 카드의 멤버인 사람을 제외해라 라는 조건을 추가를 해서 좀 더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막는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케팅 활동의 어떤 실행과 최적화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다른 또 하나의 요소는 어떤 고객 속성들, 즉 트레이트들이 전환에 정말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 보시는 그 보고서를 보시면은 어떤 탑 50개의 어떤 그 인플루언셜,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준 트레이트를 정의해내서 이제 찾아내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세그멘트를 정말 전환에 많은 기여를 하는 속성들만 가진 세그멘트를 다시 뽑아내서 하나의 세그멘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영향을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한 세그멘트 그 트레이트를 제외를 함으로써 지나치게 큰 어떤 세그멘트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어디언스 매니저 DMP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캇과 같이 이렇게 그럼 트레이트 전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트레이트를 갖고 있는 고객 속성을 갖는 이런 고객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제2의 스캇과 같은 마케팅 대상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루커라이크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파이낸스 마케터 입장에서는 하나의 오퍼가 최대한 가망 그 확률이 높은 고객들한테 최대한 많이 노출될 것을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ROI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디언스 매니저에서는 이런 전환이 이미 이루어진 고객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분석과 모델링 작업을 거쳐서 이런 그 속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고객들이 정말 어느 정도 정확도로 몇 명까지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을지를 통계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환될 확률이 더 높은 더 많은 마케팅 대상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루커라이크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제 트레이트들, 가치 있는 트레이트를 찾아내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루커라이크 모델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 대상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갈 것이냐를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은 약 76%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 약 1,000만 명 정도를 이제 세그멘트 오디언스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75% 구간에서 85% 구간까지 급격하게 대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세그멘테이션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확대할 수 있느냐까지도 이제 DMP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DMP 없이도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프로펜시티 분석을 통해서 전환에 기여하는 속성들을 따로 다 찾아낼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속성을 가진 어떤 세그멘트 그룹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케팅 활동은 굉장히 신속성이 중요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정말 이런 분석들이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그리고 이런 고급 분석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내부에서 확보를 할 수 있고 빨리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오디언스 매니저 같은 DMP를 쓰게 되면 마케터가 스스로 클릭 몇 번으로 이런 세그멘트 집단이나 어떤 이런 속성들을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유용성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호주의 통신사인 텔스트라의 사례인데요. 이제 텔스트라가 오디언스 매니저를 도입하기 전에 어떤 부분과 그리고 오디언스 매니저를 도입한 후에 성과를 보시는 겁니다. 온사이트 타겟팅에 있어서 오디언스 매니저 도입한 다음에 약 160% 정도의 컨버전, 전환율을 업리프트를 시켰고, 그리고 어떤 커스터머 CRM 데이터를 붙임으로써 약 130% 정도, 그리고 어떤 루커라이크 모델링을 통해서 약 20% 정도의 추가의 전환율을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투입된 예상 규모는 똑같았습니다. 이런 똑같은 예상 규모를 투입했지만 성과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이 퍼포밍 데이터 드리븐은 그 타겟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신 어떤 시행착오라는 부분들을 급격히 줄일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키 테이크어웨이입니다. 즉 아까 앞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단일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들의 전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변해가는 메시지들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DMP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화된 세그멘트를 표준화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여러 데이터 소스를 통합한다라는 관점에서도 충분한 밸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언스 매니저와 다른 어드 마케팅 클라우드 솔루션들과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단일화된 그리고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